사람의 마음속 진짜 얼굴은 평소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그 본성이 스르르 드러나죠.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수원 공장과 서울 본사를 거쳐 삼성을 키워오면서 참 많은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중엔 처음엔 반듯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먼지가 드러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신용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제가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래 장부보다 정확하다. 감사, 책임, 약속, 그리고 말 한마디,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의 진짜 신용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 보고 깨달은 마음이 탁해진 사람이 드러나는 8가지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죠. 이 8가지 순간을 들으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인간관계와 인생을 지키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첫 번째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위기 때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잊었을 때 드러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은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는 밀가루 말린 생선, 콩을 직접 짊어 나르며 하루하루 거래를 이어갔죠. 그때 옆에서 함께 뛰던 젊은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고했네. 그런데 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없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사장님,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못 가겠구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관계의 온도도 식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부터 주변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적이. 삼성의 공장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움직이는 가운데 작은 실수 하나를 잡아준 직원에게 수고했네라고 말하는 것, 그 한마디가 현장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윤활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들은 일의 성과만 보지만 신뢰의 끈을 스스로 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잊은 조직에는 따뜻함이 사라지고 서로의 노력을 당연히 여기는 냉기가 돌죠. 저는 이런 사람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은 마음에는 신용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거래에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 하나가 그 사람의 운과 인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신용의 씨앗이고 잊음은 관계의 종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킨 사람만이 오래도록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귀를 닫는 사람, 스스로를 닫는 사람, 이들은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는 사람들이죠. 저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삼성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거래 장부를 손으로 쓸 정도로 세세히 관리했지만 어느 날 한 직원이 잘못된 금액을 적어 거래처와 혼선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용히 불러서 여기 금액이 틀렸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제가 같은 방식으로 지적했을 때 그는 표정이 굳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서류를 잘못 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의를 듣는 순간의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장의 길 밖으로 내보내는 셈입니다. 반면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겸손과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우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정 책임자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하루 생산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공장 한가운데에서 말했습니다. 실수를 숨기면 회사는 무너지고 실수를 인정하면 회사는 배운다. 그 한마디가 공장 전체에 퍼졌고 이후로 누구도 실수를 감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를 열어야 길이 열립니다. 해봤어? 누군가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했을 때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수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 초창기부터 늘 말했습니다. 지적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신용을 다시 세울 기회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빠르게 성장했고 결국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귀를 닫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말뿐 아니라 기회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침묵해집니다. 아무도 조언하지 않고 아무도 진심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밖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배움이 멈춘 상태죠. 그것이 바로 귀를 닫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곳이다. 듣는 힘, 그것이 곧 신뢰의 시작이고 배움의 문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거슬리더라도 그 안에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진심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며 고맙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입니까? 사람의 성장과 신용은 귀에서 시작됩니다. 귀를 닫는 순간 운명도 닫힙니다. 사람의 진짜 그릇은 책임의 화살, 이 자신을 향할 때 드러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첫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용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삼성 상회를 막 일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물건이 하루 늦게 도착하는 일이 생겼죠. 그때 한 직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운송 쪽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의 책임이야. 맡았다는 건 결과까지 책임진다는 뜻이네. 그 직원은 처음엔 억울해했지만 이후로는 스스로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가 맡은 거래는 삼성의 가장 신뢰받는 계약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반대로 책임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신용을 조금씩 잃습니다. 거의 실수였다. 환경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 주변은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태도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화살을 돌릴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제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신용 위에 서고 신용은 책임 위에 선다. 수원 방직 공장 시절 한 번은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으니 한 중간 관리자가 공정점검표를 생략한 것이 문제였죠. 그는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책임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한 용기에 감사하네라며 즉시 다시 일을 맡겼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와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한 번의 인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해봤어. 누군가 당신을 향해 화살을 던졌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용기가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세웁니다. 반면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찾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지만 결국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훌륭한 소리를 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신용은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은 결국 회사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영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책임은 위에서부터, 신용은 아래에서부터. 리더가 책임을 지면 신뢰가 내려가고 직원이 신뢰를 쌓으면 회사가 올라갑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단순히 사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를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괜찮다. 다만 변명은 삼성이 싫어한다. 실수를 인정한 사람은 성장하지만 핑계를 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의 문제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신뢰로 가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한 순간 말의 칼날, 즉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제가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늘 강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신용을 세우기도 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때는 작은 상해였지만 거래처와의 관계는 오직 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죠. 장난처럼 하는 말도 결국 신용의 얼굴이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남의 실수나 불행을 가볍게 입에 올리며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말의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삼성 방직 공장 시절 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늘 사람들 앞에서 직원들의 실수를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잠깐 웃음으로 바뀌었지만 점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 공장은 어느새 보고 체계가 흐트러지고 사람들 사이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관리자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둘 다 같은 입에서 나온다네.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말수가 확 줄었고 공장의 공기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따뜻한 말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비아냥과 뒷말은 사람의 마음을 얼게 만듭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회의를 해왔지만 회의 자리에서 뒷담 하나 험담이 나오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봤어? 당신은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옵니다. 그게 말의 무서움입니다. 저는 늘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성장한 게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언어의 품격이 회사를 키웠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실제 경영의 철칙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대화에서, 직원과의 대화에서 단 한 번의 말실수가 신용을 흔들 수 있음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상대의 인격을 낮추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이더라도 품격 있는 침묵이 가장 강한 말이 된다. 삼성의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낮추지 않는 언어, 상대의 실수를 농담거리로 삼지 않는 분위기,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힘입니다. 말의 칼날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언젠가 그 칼에 자신이 베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인생 평판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힘을 가질 때 드러납니다. 바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죠. 제가 늘 가까이서 본 건 지위나 직책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상해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제가 직접 키운 젊은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겸손했고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다니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가 팀장이 되자마자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부터 팀장이 아니라 시험대 위의 사람일세. 권력을 쥐는 순간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권력의 그림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위에서도 여전히 낮은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 겸손이 사람을 따르게 하고 존경을 낳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우던 시절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생산라인 책임자로 있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 후부터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회의 자리에서도 의견을 묵살하고 늘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장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불러 단 한마디 했습니다. 리더의 말투 하나가 공장의 공기를 바꾼다. 이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공장은 다시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이다. 해봤어? 당신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누군가를 누르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일으키는 데 썼습니까? 삼성은 초창기부터 조직의 문화보다 사람의 품격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늘 말했죠. 위에 설수록 더 낮게 앉아야 한다. 리더는 명령이 아니라 태도로 존경을 얻는 법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짧은 침묵에서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오만함으로 쓰는 순간 주변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삼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회사를 살린 사람들은 직급이 높은 이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조직은 버텼고 브랜드의 신용도 지켜졌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높이는 사다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존경받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순풍이 아닐 때 드러납니다. 바로 역풍의 시간, 즉 인생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보이죠. 저는 인생에서 수많은 역풍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물자도 자본도 없던 시절 오직 사람의 신용 하나로 회사를 세워야 했습니다. 삼성 상해를 만들고 나서도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밀수 단속, 외환난, 오일 쇼크, 그리고 IMF 위기까지. 그때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역풍의 시간에는 사람의 말보다 태도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흔들릴 때, 불안이 몰려올 때, 그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초 방직 사업이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삼성 내부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회의실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역풍일수록 돛을 더 단단히 매야 한다. 그리고 직접 공장으로 내려가 직원들과 함께 기계를 닫고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장의 젊은 기술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더군요. 결국 그 위기를 버텨낸 공장은
훗날 삼성전자의 기술 인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역풍의 시간은 두 종류의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남 탓을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 전자는 신용을 잃고 후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해봤어?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당신은 누구를 탓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돛을 다시 묶었습니까? 저는 평생 그 차이를 지켜봤습니다. 위기 때마다 변명하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결국 리더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던 1980년대 모두가 망할 짓이다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심지어 내부 경영진 중에서도 반대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 역풍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포기한 곳에 길이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로 기업인의 근육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풍의 시간은 잔인하지만 그 안에 진짜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역풍이 없다면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역풍이 불면 그것을 이용해 더 높이 올라가라.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삶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시험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당신의 신용과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역풍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순풍보다 값진 보답을 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내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난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진짜는 돈을 가졌을 때 보입니다. 바로 돈이 시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품격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다뤘습니다. 삼성 상해를 세우고 무역을 하고 공장을 세우며 수많은 돈의 흐름을 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본심을 드러낼 뿐이다. 사업 초창기 저는 하루 벌어 하루를 꾸렸습니다. 그때는 거래 하나, 물건 하나가 곧 생존이었죠.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커지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던 이가 돈이 생기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예전엔 감사하던 이가 이젠 명령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제 보이는구나. 삼성의 현금 흐름이 처음으로 안정되던 어느 해 저는 일부 임원들에게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몇몇 사람은 그 돈을 받자마자 차를 사고 외제 물건을 샀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조용히 그 돈으로 직원 식당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해봤어? 당신은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썼습니까? 저는 평생 말했습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러나 그 흐름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삼성은 단 한 번도 돈을 위해 신용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신용을 잃으면 돈도 사람도 결국 함께 사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돈은 사람의 뿌리를 시험합니다. 그 뿌리가 얕은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오만해지고 깊은 사람은 돈이 들어올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돈을 가진 후에 무너진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1970년대 삼성의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저는 모든 임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품질이다. 그 말은 지금도 제 철학의 핵심입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삼성은 기술보다 도덕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게 회사가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돈은 결국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조용히 사람을 돕고
회사를 살립니다. 그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오만으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올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이 나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있는가? 사람의 신용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저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무게. 그 사람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구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 거래처와 납품 약속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폭우로 물류가 끊겼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보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낸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상황보다 앞선다. 그날 밤 직원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짐을 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물건을 겨우 보내고 나니 그 거래처 사장은 감격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신용 하나로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삼성 신용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속의 무게는 말보다 행동이 가볍지 않아야 완성됩니다. 말로는 누구나 쉽게 약속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신용을 잃습니다. 해봤어? 당신은 누군가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사정이 생겼을 때 먼저 연락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짧은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평판을 지킵니다. 삼성의 모든 회의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획은 세우지도 말라. 저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경영의 기본이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과의 거래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한 업체가 우리 측과의 공급 일정을 어겼습니다. 그 일로 공장 가동이 멈추고 큰 손실이 났죠.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조직은 결국 신용을 잃고 사라진다. 그 이후 저는 어떤 계약이든 약속의 기준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죠.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혼자 남습니다. 약속은 종종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책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애초에 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든 일과의 계약이든 약속은 신용의 근간입니다. 그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성과와 명예도 함께 무너집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신용, 그 무게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킨 작은 약속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8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 귀를 닫은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베는 사람, 권력에 취한 사람, 역풍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까지.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 모든 유형을 다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처음엔 유능해 보였지만 결국 신용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반면 끝까지 신용을 지킨 사람들은 비록 느리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신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신용이 쌓이고 신용이 쌓이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이병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람 위에 세워지고 사람은 신용 위에 선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어떤 자산보다 무겁습니다. 감사, 책임, 약속 이 3가지가 바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삼성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신용을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시작한
작은 상회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의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다듬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봤어? 당신은 오늘 하루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그 안에 감사가 보였습니까? 책임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변명과 불평이 먼저 보였습니까? 사람의 본질은 거창한 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 약속 하나, 태도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평판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성장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 책임, 신용, 약속 중 하나면 좋습니다. 그 단어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당신의 삶 안에서 품격 있는 마음과 신용 있는 행동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의 첫걸음입니다.